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수발TV 센터장은 치매 이야기 밴드 운영진과 몇 분의 회원님들을 모시고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생가를 방문하고 2020년 치매 이야기와 대한치매협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정약용 생가에서 백종덕 원장님의 타산의 삶에 대한 소중한 설명을 들으며 모두 마음이 숙연해지는 감동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과 회원들의 인생에 관한 질문이라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치매 이야기 밴드를 통해 또 하나의 만남을 만들어가고 나름 삶의 한 부분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발TV 이영우 센터장이었습니다.
하냐면 지구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양쪽 축으로 해서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쪼개나 막 이런 걸 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거의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그런 분들인데. 부터 대학생까지 꿈의대학 운영하고 있고 협동조합, 한국 커뮤니티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 치매 전담형 주야감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시설 쪽에 리스크 관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도움도 좀 받고 좀 궁금하고 아시는 분들한테 전파 좀 하려고 하고. 배에 그 남편을 끌고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 모험 아닌 모험을 한 게 맞고요. 23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꽃다운 나이에. 네,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사실 이제 군인이면서 정책부서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7년 정도 정책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어진 거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서 사실 이제 그때 박사 학위를 받게 됐던 거, 그 정도 해봤다 하는 것들을 큰 경험으로 삼고요. 또 지금은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요양기관 아니면 선생님이 들어오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저는 늘 운명을 바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완전히 처음부터 그 바닷가 소년에서 서초동 이사를 오고 학교를 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질문을 받으면서 짧지만 또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이 많으시고 아주 이제 또 부지런히 사시고 이랬지만은 이제 배우신 것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인생을 한 저 계곡서부터 캠프도 치고 건강검진 받으면 좋다고 지자체 직원들하고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남양주 어디 한 그 캠프장에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건강하고 두 부부가 그 캠프 속에서 도선도선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은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나이 들고 멋지게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엔 건강이라는 거는 요즘 사회 환경도 많이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많이 합니다. 이거를 치매 이야기에 바칩니다. 간단하게. 저는 아랫게 제 답이에요. 그림 예쁘죠? 열정이요. 저는 저희 남편을 고를 때 가장 멈췄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손이 좀 걸리면 되고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된다, 두 개만 맞으면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남자를 찾아내가지고요. 전업주부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가성비가 없었어요. 애들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일도 하는데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나는 전업주부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쉬지 마시고 그쪽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치매 이야기가 대한치매협회가 앞으로 저는 좀 짧게 급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직은 좀
길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치매 이야기를 모태로 해서 앞으로 대한 치매협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마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한 치매협회를 활용해서 얼굴마담으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그런 뭐 보통 협회나 이런 단체처럼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무시를 하셨어.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아예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단 주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하시고 사주팔자 인간에 대해서는 했지만 예 맞습니다. 풍수는 안 했다. 그게 이제 미신이고 맹신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나 봐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비판을 하신 것들이 불렸으니까 다산옹, 다산 뭐 이렇게 초당에 사셨으니까 다산옹 이렇게 불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호를 다산으로 정했던 것이 계속 그냥 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 후학들이 맞습니다. 정한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는 사실상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 마케팅. 클라퍼는 무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런 어떤 그 무인스러운 뭐 대장부 같은 그런 여인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정혜동 선생님이 사실 40대 때 귀한 거예요. 40대 귀한 건 어떻게 된 거야? 40대. 좋은 나이잖아. 그럼 어떻게 했겠어?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거기서 어떤 여인이 나 들어가면 빨리 올라갈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앉아서 찍어봐. 셀카로. 내 얼굴 제일 크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알았어요. 아 셀카봉 없으시잖아요. 있잖아요. 누가 아니 차 동시에 효만큼 인간의 근본 그 개념.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 정영 선생님은 해석을 했냐면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관계. 좀 특이하죠. 내가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친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친구 관계라든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 형과 아우는 뭐 우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없애서 결국 남는 거는 효라고 하는 거. 제가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어요. 효 할 때. 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약용의 효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약은 그러면 사회계획자인데 사회계획자가 효를 생각해? 정혜동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효를 기본으로 가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자, 맹자는 효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약용의 자녀분들이 잘 된 거네요. 이런 정도로 전문의들하고 근데 소위 말하는 회장님 이런 분들이 뭐 15살 20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오징어 그냥 양반들이 모두 깨어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치 이미 난장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 부담을 진짜 잘 안. 나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런 어떤 그 무인스러운 뭐 대장부 같은 그런 여인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정영 선생님도 사실 40대 때 귀한 거란 말이야. 40대 귀한 건 어떻게 될까? 40대. 좋은 나이잖아. 그럼 어떻게 했겠어?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여인이 있고 그 중에 딸이 났어요. 그 난사기당 애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래서 안동김 씨의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근데 결국은 저는 안동김 씨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동김 씨가 뭐좀 갈랐잖아요. 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지. 정성도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재설계할 때 화성의 설계도를 벤치마킹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속설이요? 아니면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정약용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지. 괜히 정약용을
아니 근데 본인 표정이 더 웃겨. 그래서 이게 마지막아. 나 지금 본인 내가 표정이 더 지금 웃겨. 미스 코리아에 아 그러네. 미스코리아 같으네. 아웅이야. 이 정도 해봤다 하는 것들을 큰 경험으로 삼고요. 또 지금은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요양시간, 부터 대학생까지 꿈의대학 운영하고 있고, 협동조합, 한국 커뮤니티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 치매 전담형 주야강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시설 쪽에 리스크 관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도움을 좀 받고, 좀 궁금하고 아시는 분들한테 전파 좀 하려고 하고. 배에 그 남편을 끌고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 모험 아닌 모험을 한 게 맞고요. 23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꽃다운 나이에. 네,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사실 이제 군인이면서 정책부서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7년 정도 정책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어진 거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서 사실 이제 그때 박사 학위를 받게 됐던 거고. 계곡서부터 캠프도 치고 건강검진 받으면 좋다고 지자체 직원들하고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남양주 어디 한 그 캠프장에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건강하고 그 부부가 그 캠프 속에서 도선도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나이 들고 멋지게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건강이라는 거는 요즘 사회 환경도 많이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많이 합니다. 이거를 치매 이야기의 바칩니다. 간단하게. 저는 아랫게 제 답이에요. 그림 예쁘죠? 열정이요. 저는 저희 남편을 고를 때 가장 멈췄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손이 좀 벌릴 뿐이면 되고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된다, 두 개만 맞으면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남자를 찾아내가지고요. 전업주부였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가성비가 없었어요. 애들 교육을 시켜서 일도 하는 게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여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나는 전업주부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치매 이야기가 대한치매협회가 저는 좀 짧게 급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직은 좀 길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매 이야기 모태로 해서 앞으로 대한치매협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마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한치매협회를 활용해서 얼굴 마담으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좀 협회나 이런 단체처럼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지금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무시를 하셨어.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아예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단 주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 많이 그러니까 하시고. 사주팔자 인간에 대해서는 했지만 예, 맞습니다. 풍수는 안 했다. 그게 이제 미신이고 맹신하는 뭐 이런 것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나 봐,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괜히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저는 늘 운명을 바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완전히 초입부터 그 바닷가 선전에서 서초동 이사를 오고 학교를 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질문을 받으면서 짧지만 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이 많으시고 아주 이제 또 부지런히 사시고 뭐 이랬지만은 이제 배우신 것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인생을 한 살. 동시에 효만큼 인간의 근본 그 개념.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 정영 선생님은 해석을 했냐면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관계. 좀 특이하죠. 내가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친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친구 관계라든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 형과 아우는 뭐 우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없애서 결국 남는 거는 효라고 하는 거. 제가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어요. 효 할 때 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정약용의 효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약은 그러면 사회계획자인데 사회계획자가 효를 생각해? 정영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효를 기본으로 가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자, 맹자는 효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약용의 자녀분들이 잘 된 거네요. 전업주부였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가성비가 없었어요. 애를 싶어하고 일도 하는 게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가 3살이 안 때까지 나는 전업주부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해서 치매 이야기가 대한치매협회가 저는 좀 짧게 급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직은 좀 길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매 이야기 모태로 해서 앞으로 대한치매협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마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한치매협회를 활용해서 얼굴마담으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또 협회나 이런 단체처럼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지금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무시를 하셨어.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아예 믿지도 말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단 주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사주팔자 인간에 대해서는 했지만 예, 맞습니다. 풍수는 안 했다. 그게 이제 미신이고 맹신하는 뭐 이런 것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나 봐.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것들이 불렸으니까 다산옹, 다산 뭐 이렇게 초당에 사셨으니까 다산옹 이렇게 불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호를 다산으로 정했던 것이 계속 그냥 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 후학들이 맞습니다. 정한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는 사실상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 마케팅. 클럽은 무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런 어떤 그 무인스러운 뭐 대장부 같은 그런 여인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정영 선생님이 사실 40대 때 귀한 거예요. 40대 귀한 건 어떻게 되냐? 40대. 많은 나이잖아. 그거 어떻게 했겠어?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거기서 어떤 여인이 나 들어가면 빨리 올라갈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앉아서 찍어봐. 셀카로. 내 얼굴 제일 크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알았어요. 셀카봉 없으시잖아요.
있잖아요. 누가 아니 촬영 이게 질문을 받으면서 짧지만 또 한번 이렇게 다시를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이 많으시고 아주 이제 또 부지런히 사시고 뭐 이랬지만은 이제 배우신 것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인생을 한 저 계곡서부터 캠프도 치고 건강검진 받으면서조차도 지자체 직원들하고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남양주 어디 한 그 캠프장에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건강하고 두 부부가 그 캠프 속에서 도선도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자녀들이